부탄이 놀라운 점은 부탄에서 참 감동을 받았던 게 첫째는 남자들이 아름다워요. 그 아름답다는 거는 체육관에서 제자리 뛰기에서 만든 그런 근육이 아니라 정말로 노동을 해서 몸을 써서 일상에서 만들어진 근육을 가진 진짜 몸짱들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부탄의 남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이나 도시의 남자들이 이미 다 잃어버린 야생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무엇이든지 만들어내고 고치고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힘든 노동들을 너무나 즐겁고 신이 나서 행복해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이 놀이를 하듯이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놀이와 노동이 완벽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놀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다 돈을 주고 구매하는 놀이이죠. 우리는 야구를 하기보다는 야구장에 돈을 주고 표를 끊어서 보러 가죠. 어딘가에 뛰어들어서 놀기보다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찍고 감상하고 평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나의 휴가를 사는 거죠. 돈을 주고. 그런데 이곳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노동과 놀이가 분리되어서 돈을 주고 구매해야 되는 놀이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노는 듯이 일하고 일하는 것처럼 놉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저를 가장 감동시킨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밭을 가는데도 환하게 웃으면서 밭을 갈고 지붕을 엮는 남자들의 몸짓과 표정이 얼마나 환한지 저는 무슨 신나는 놀이라도 하는 줄 알았어요. 시모노 군입니다. 제가 거의 반했던 남자분이고 20살, 19살 때부터 정신질환을 알아서 20년 가까이 정신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이제 베델의 집을 알게 되어서 이곳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친구는 싱어송라이터예요. 그래서 작사, 작곡, 노래를 하고 같이 분열병을 앓는 다른 여자친구, 이곳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함께 둘이서 밴드를 조직해서 노래를 부르고, 그날도 저희가 간 날 이 친구가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를 불러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노래 한 곡을 듣다가 그날 정말 노래를 들으면서 통곡을 했었어요. 엉엉엉엉. 근데 그 노래가 뭐였냐면, 가사는 이 친구가 쓴 게 아니었고, 이 노래는 뉴욕 병원에 재활센터가 있어요. 그 재활센터의 벽에 쓰여 있는 기도예요. 어떤 유명한 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도 잠깐 읊어도 될까요, 여러분? 네, 눈을 감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큰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느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고,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으며,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너무 좋죠? 안 좋으세요? 좋죠. 근데 이거를 분열병을 앓는 환자가 제 눈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잖아요. 그걸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괜찮아요. 당신이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당신이 아무리 많은 일들에 실패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왔고 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울고 혼자 살아온 사람이라 해도 괜찮아요. 당신은 있는 그대로 예뻐요. 라고 저한테 마치 노래로 말을 걸어주는 것 같아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막 정말 펑펑 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노래를 부르다 말고 온난 아까새, 여자나 울리는 남자야 나는, 이런 또 농담을 하면서 그랬던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베델의 집을 가고 나서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우리는 늘 약하면 안 돼. 약한 모습은 절대 보여선 안 되고 강해져야지만 살아남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아. 우리는 모두가 다 약한 존재이고 정말 서로 약한 것에 기대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를 여기서 배운 거예요. 제가 대학생 친구들이나 중고등학생 친구들을 만나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되게 싫어할 이야기인데 자, 당신이 네가 알고 있는 세계가 당신이 속해 있는 세계가 전부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그 세계에서 잘 못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세계에 가서도 네가 못할 사람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넌 그 세계에 단지 안 맞는 것뿐이고 그리고 그 세계를 벗어나면 더 넓은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그 더 넓은 세계에서 너에게 진짜 맞는 일을 찾아낼 수도 있다고. 더 행복해질 수도 있다고. 시스템 바깥으로 나가보는 거, 자기를 둘러싼 세계의 바깥으로 벗어나보는 경험은 저는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제 완전히 우리가 너무 잘못된 사회를 만들어져 버려서 이 시스템 바깥으로 한 번 떨어져 나가는 경험은 인생의 실패라고 완전히 인생이 끝나는 거라고 믿는 세상을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20대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운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스템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절대 믿지 않고요. 여기서 행복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있겠죠, 소수지만. 그럼 그런 분들은 여기 계시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안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건 너무너무 떨리는 일이고 누구에게 의논할 수도 없는 일이고 누가 답을 보여주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가본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던 이 세계를 박차고 나와서 그 바깥으로 발을 내디뎌 본 사람은 다 알아요. 내가 너무너무 좁은 세계에 있었다는 걸. 이 세계가 절대 전부가 아니고 이 바깥에 더 넓은 세상이 있고 여기에 내가 더 맞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그래서 내 삶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근데 나는 행복해지고 싶고 나만의 속도대로 살고 싶다면 나를 둘러싼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바깥으로 나가보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라면 그 회사 바깥으로 나오는 것도 필요하고 학교라면 그 학교 바깥으로 벗어나 봐야 되고 가정이 나를 옥죄어서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 가정 바깥으로 나가보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가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진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해보는 거예요. 진짜로. 마크 트웨인인가? 미국의 소설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지금으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당신은 분명히 후회하게 된다고. 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해보지 않은 일들 때문에. 그럼 해보고 후회하는 게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해보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 자신에겐 떳떳하거든요. 나 해봤어. 나가봤어. 한 번뿐이잖아요. 두 번만 살 수 있어도 저는 한 번은 안전하게 살고 한 번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어요. 근데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모험도 해봐야죠. 모험도 해보고 여기가 아닌 것 같으면 여기 버리고 다른 곳으로도 가봐야 하고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렵고 그 길이 절대로 쉽지 않고 진짜 외롭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결국 그렇게 해본 사람은 적어도 자기를 미워하면서 평생을 보내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남을 원망하면서 남은 생을 보내는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 선택해봤고 그 선택에 인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혼자서 여행 많이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혼자 계획하고 혼자 실행하고 혼자 책임져 보는 일을 해봄으로써 물리적인 환경뿐이지만 이 세계에서 저 바깥 세계로 나가보는 경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떠나들 보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사실은 자신의 속도대로 갈 수 있는 비결을 안다 해도 그 비결대로 사는 것도 사실은 힘든 것 같아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 저는 밖에 나가서 10년 동안 내공을 쌓았잖아요. 이 시스템이 흘러가는 속도와 이 시스템이 나아가는 방향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그 연습을 한 거잖아요. 10년 동안. 근데도 여기 돌아오면은 가끔씩, 아주 가끔이지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잘 사는 건가? 그런데 별로 안 헷갈려요. 점점. 별로 안 헷갈리고 내가 잘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니야 이게 정상이야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현실이 그런데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김규영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좌파 부모들은 불편한 얼굴로 아이를 사교육 시스템으로 밀어넣고 경쟁 시스템으로, 우파의 부모들은 편안한 얼굴로 아이를 그 경쟁 교육 시스템으로 밀어넣는다. 이 차이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떡하냐 그럼 현실이 이런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 현실이라고 말하는 그 부모들이 훨씬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들이 내 아이가 서울대 연고대를 가주기를 바라면서 막 하는데, 서울대 연고대 1년에 갈 수 있는 아이가 몇 명이에요? 10,000명쯤 되나? 전국에 수십만 명 중에? 그러면 그 서울대 연고대를 갔다고 쳐요. 나와서 그럼 LG나 삼성에 취업할 수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데요? 현실적이에요? 그 비율이? 대기업에 취업,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공감을 해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 시스템이 진짜 과연 현실적인가? 오히려 우리가 진짜 비현실적인 어떤 것들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현실이라고 믿고,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10년 걸렸어요, 여러분. 저는 늘 삐딱하긴 했어요. 늘 남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에 이렇게 정말? 하면서, 사실 제가 부탄을 가게 됐던 것도 다 행복하다고 행복지수 이야기하는데 니네가 진짜 행복해? 웃기네. 가서 한번 보자. 이 마음이 저는 더 컸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현실적인 게 무엇인지, 내가 살고자 하는 꿈이 진짜 현실적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내 아이가 진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고 좋은 회사 들어가기를 바라는 게 진짜 현실적인 꿈인지, 내가 서울에서 이 회사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여기서 10년 내에 뭐 3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고 이러는 꿈이 진짜 현실적이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꿈인지는 진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삶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제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신문을 보잖아요. 집에서 신문이나 TV는 원래 안 보고 살기 때문에 한결 나은데, 질문을 던지는 삶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가치, 우리가 전부라고 알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는 그거, 그리고 요 바깥에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우리는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것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내 일상에서 어떤 책을 읽으며 어떤 고민을 하고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며 사는지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삶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내 속도대로 갈 수 있고 내 행복의 방향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저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가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꾸 들여다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얻고, 내가 소수가 아니야. 여기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스지 신이치 선생님을 만나서 그게 훨씬 깊고 풍부해진 경우예요. 운이 되게 좋았고, 아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서 행복하구나. 많구나.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올바른 거구나. 이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구나 하는 거를 끊임없이 저한테 확인시켜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을 계속 만났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주변에 매일 아이의 과외만 걱정을 하고 주식 시세만 매일 체크하고 아파트 평수와 가격만 매일 고민하고 승진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만 고민하는 사람만 제 주위에 가득하다면 저도 당연히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롭게 살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것도 어떤 하나의 소중한 세계이고, 하지만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이게 아니라 다른 걸 꿈꾼다면 그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용기를 얻고 하는 과정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